고양이들은 참 속을 알 수가 없다. 언제는 머리 박치기 하면서 애교를 부리다가도 어쩔 때는 다가가면 호다닥 도망가기도 한다. 그런 모습도 귀여우니까 예뻐해주면서 지내는 집사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고양이들과 영영 친해질 수 없는 벽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는 썸네일에서 얘기했듯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집사들이 잘 모르는 행동들 때문이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아보고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면서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보겠다. 이건 내가 잘 못 지키는 것들도 많아서 까먹을 때마다 보려고 만드는 영상이기도 하다. 수의사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논문과 수의사쌤들의 말들을 교차 검증해서 알려드리겠다. 오늘 짧게 시청하시고 고양이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그럼 일기 시작. 첫 번째, 쓰다듬기. 고양이들은 배를 만지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대부분 싫어한다. 그런데 배를 발라담가고 뒤집는다고 우리 고양이는 좋아하던데요? 라고 하는 집사분들이 계시는데, 배를 보여주는 건 만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너를 신뢰한다, 행복하다 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고양이가 있기는 하다.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집 고양이 배는 정말 만져도 좋아할까? 고양이 배를 만져도 될 때는 배를 만졌을 때 고양이가 눈을 감고 골골송을 부르거나 잠을 자려고 한다면 만져도 좋을 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냥 야옹야옹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듯한 울음소리를 낸다면 그건 보통 싫어하는 거다. 보통 장난치듯이 살짝 깨물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배 말고도 털이 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쓰다듬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면서 쓰다듬는 행동은 고양이들이 집사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쓰다듬을 때는 얼굴, 볼, 턱과 등에서 꼬리뼈 부분을 톡톡 치면서 쓰다듬어주면 세상 좋아하는 고양이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냥 본능 무시하기.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노는 모습 본 적 있을 거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반응 속도도 장난이 아니라서 집사도 재미있게 놀아준다. 그런데 레이저를 통한 사냥놀이는 고양이들이 사냥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난이라고 한다. 실제가 없는 레이저 포인터는 고양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방바닥만 긁어서 아무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놀이가 반복되면 고양이는 나는 사냥을 못하는 고양이야 라는 우울감에 빠진다고 한다. 우울한 고양이는 좀 귀엽긴 하지만 놀아주려면 낚싯대나 다른 장난감을 쓰자. 고양이에게 사냥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가 있어야 양님들이 행복하다고 한다. 나는 놀아줄 때 최대한 작은 동물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 실제 작은 동물, 곤충처럼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구석으로 숨기기, 갑자기 점프하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누가 재주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야 양님들이 만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사다. 출퇴근하는 집사는 알 거다. 고양이들은 인사를 한다. 밖에서 들어오면 울면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 그럼 보통 집사들은 안녕 다녀왔어 하면서 애교를 받아주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주말에 안 나가거나 집에서 별일 없는데 고양이가 인사를 할 때가 있다. 그럴 땐 그냥 속으로 귀엽네 하고 좀만 더 자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대답을 안 해줄 때가 있다. 물론 나도 가끔 그런다. 그런데 이렇게 고양이가 인사를 했는데 무시를 하면 정서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아주 무섭게 논문에 써놨다. 반성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중성화한 집고양이들은 집사를 대장고양이 혹은 부모와 같은 무리의 대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면 이건 무리에서 낙오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야생 수컷 고양이들은 무리가 없이 혼자 영역을 넓히며 다니지만 집고양이들은 집사와 작은 무리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무리에서 왕따가 된 기분을 느낀다면 어떨까? 솔직히 이건 사람도 힘들 거다. 그러니 우리 고양이들이 말 걸면 무시하지 말고 대답해주자.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름 부르면 무시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애들 이름 다 알고 있다. 알면서 그냥. 네 번째, 공간 존중.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에 따라서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고양이들은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왜 그럴까? 고양이들은 알다시피 영역동물이다. 특히 고양이는 위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론 집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는 위협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다. 고양이들은 안전한 공간에서도 자기만의 더더더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양이는 숨숨집이 꼭 필요한 것이다. 숨숨집에 들어간 고양이는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빤히 집사를 감시하면서 안전하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숨숨집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라는 녀석이 숨숨집에 들어가 있는 게 귀엽다고 그 옆에 누워서 손을 뻗어서 만지거나 안아보려고 하는 행동들,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인 줄 알았던 숨숨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안 보이는 곳으로 숨으려고 하고 우리는 양이들을 볼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퇴근하고 차에서 휴대폰 30분 정도 하다가 집에 들어가거나 화장실에서 릴스 10분 정도 혼자서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고양이들에게도 자기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최대한 방해하지 말자.
5번째는 냄새다. 고양이 감자랑 맛동산 냄새는 좀 지독한 편이다. 그렇다고 무슨 라벤더 향이나 우드 향 같은 커버력이 강한 모래를 사용하는 집사들이 있다. 이건 고양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 고양이는 후각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집사가 향수를 뿌리는 것도 싫어하고 페브리즈 같은 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다. 그런데 매일 변을 보는 모래가 향이 난다면 고양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움을 참고 배변 활동을 한다. 당연히 고양이는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기분 안 좋고 끝나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 고양이가 배변 활동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오래 참는다. 이렇게 오래 참다가 변비 걸리거나 신장질환에 걸리게 되면 정말 심각하다. 고양이가 신장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은 많은 집사분들이 알 거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6번째는 사회화다. 혼자 사는 고양이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혼자 있으니까 많이 심심하겠지? 다른 고양이들하고 놀 수 있게 고양이 카페를 데려가 볼까? 혹은 산책하는 고양이들도 가끔 있던데 우리 고양이도 산책시켜볼까? 안 된다. 물론 사회화가 성격에 잘 맞는 고양이들이 있다. 한 번쯤은 시도해봐도 좋다. 그런데 고양이가 싫어하는데 계속하면서 괜찮아지겠지,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시키거나 강제 합사를 시킨다면 고양이에게는 정말 큰 위협이고 스트레스다. 실제로 강제로 합사를 시킨 다묘 과정을 보면 얘네들 10년이 지나도 사이가 안 좋다. 그 이유는 고양이의 독립적이고 스스로 통제하는 성격 때문이다. 고양이가 혼자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쟤랑 친해져 볼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애초에 소심한 고양이인데 친해질 생각도 없는데 그냥 붙여두고 친해져라 이러고 방관한다면 절대 친해지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거다. 그러니 만약 고양이가 사회성을 키워야 된다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좋아하는 간식도 주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 집사님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고양이에게 바라지 말자. 7번째는 체벌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의 마지막에 다뤘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가장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체벌이다. 강아지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체벌을 하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말귀를 알아먹고 고쳐진다. 그런데 고양이들은 안 고친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시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유사 행동을 통해 교정을 해야지 큰 목소리를 내면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파를 계속 긁는 고양이가 있다면 소파 옆에 수직형 스크래처를 두고 이게 더 긁기 좋다라며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스크래처를 긁을 때마다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교육해야 된다. 웃긴 게 체벌은 못 알아먹으면서 보상은 더럽게 잘 알아먹는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요망하고 발칙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보상을 잘 이용하면 체벌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마지막은 소리 지르기다. 사람도 소리치면 놀란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고양이에게 소리치지 말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큰 몸짓을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다. 에이, 나는 절대 안 그러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모든 집사님들 퇴근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성큼성큼 고양이에 다가와서 나비야 잘 지냈어? 집 잘 지켰어? 하면서 양팔 벌려서 안아주려고 한다. 이게 큰 소리와 큰 동작이다. 조심하자. 이거 진짜 많이 한다. 오늘은 고양이를 불행하게 하는 집사들의 행동을 알아봤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부분을 다 지킬 수는 없다. 왜냐면 고양이들이 엄청 귀엽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릿속에 이런 행동들을 꽉꽉 채워두고 천천히 조절하고 교정하면서 지낸다면 고양이와 집사가 평생 애틋하게 함께 살 수 있다. 나는 우리 집 고양이와 사이좋게 평생 살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위의 행동을 잘 지켜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럼 오늘 일기 끝.